15층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도시 불빛이 번쩍이고 천장의 흰 조명이 길게 뻗은 나무 회의 탁자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일렬로 앉아 서류를 넘기는 소리, 볼펜을 딸깍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테이블 구석 하나하나는 조용히 앉아 펜을 꼭 쥐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앞의 재무보고서에 집중하려 했지만 옆자리 동료들의 속삭임은 칼처럼 귓가를 찔렀다. 강남배서 일했다잖아. 정말? 역시 옷차림만 봐도 티나지. 낮지만 날카로운 웃음소리.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 여자가 수십억 원이 오가는 숫자를 다룰 자격이 있겠어. 탁자 위로 퍼진 웃음. 크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하나를 향했다. 하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얼굴은 담담히 유지했다. 그러나 눈빛 속에 스치듯 지나간 건 오래된 상처였다. 담배 연기, 시끄러운 음악, 배서의 밤. 생계를 위해 견뎠던 과거가 다시 들춰졌다. 회의실 맨 앞, 김 부장은 묵묵히 서류만 넘겼다. 동료들의 비웃음을 못 들은 척했다. 그 침묵은 곧 동조였다. 수십 명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하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보고서보다 술 따르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하나씨? 누군가의 비아냥이 이어졌고 회의실은 또다시 웃음으로 흔들렸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마주친 건 지은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경쟁자였던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언제든 하나를 짓밟을 기회만 엿보는 듯했다. 아무도 편들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다른 동료들의 침묵은 하나를 벌거벗겨진 듯 외롭게 만들었다.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그녀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가득했다. 그 순간 하나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솟구쳤다. 사람의 가치는 과거 직업 하나로만 재단되는 걸까? 기억이 몰려왔다. 배서 잔을 채우며 느꼈던 손님들의 시선. 우연히 마주쳤던 지인의 경멸스러운 눈빛. 그날 이후 하나는 밤마다 공부했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내며 스스로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지금 이 회의실에서는 그 모든 노력이 투명하게 사라져버렸다. 김 부장이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계속하죠. 하나씨, 이번 분기 보고서는. 그러나 그는 곧 시선을 피하며 다른 직원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됐다. 하나는 보고서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지은의 조롱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바출신은 결국 바출신이지. 형광등 불빛, 키보드 소리, 차가운 공기가 하나의 심장을 죄었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 그 비밀은 이 회의실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들이 차갑게 흘러갔다. 하지만 하나에게는 매분 매초가 한 세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책상 두드리는 소리, 스치는 눈빛 하나까지도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갑자기 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꺼운 보고서를 손에 든 채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하나씨 자료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몇몇은 고개를 들었고 몇몇은 웃음을 참았다. 하나는 얼어붙었다. 오류라고? 그녀는 꼬박 3일 밤을 새우며 이 보고서를 완성했다. 숫자 하나하나 확인 또 확인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하나가 중얼거렸지만 지은은 이미 서류를 탁 내던지며 비웃듯 말했다. 여기 보세요. 투자 기금 항목을 아예 잘못 더했네요. 역시 배서 계산기만 두드리던 버릇이 남은 거겠죠.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젓고 속삭였다. 바에서 일하던 사람이 재물을 알 리가 없지. 하나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보고서를 손댔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술집 출신 여자를 김 부장이 헛기침을 했다. 그만, 지은 씨, 자료 올리세요. 하나씨, 다음부턴 조심하도록 하세요. 담담한 목소리, 이미 결론이 난 듯한 어투. 그녀에게는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는 마치 벼랑 끝으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바쁘다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회의실은 법정이 되었고 하나는 유일한 피고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과거를 숨기려면 사과 한마디로 될 거라 생각했나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다 피가 맺혔다. 넌 간판 밑에서 가짜 이름으로 불리던 그 밤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공부했고 기어올랐다. 그런데 단 한 문장으로 모든 노력이 짓밟혔다. 웃음소리가 또 퍼졌다. 이번엔 아무도 참지 않았다. 회의실 전체가 파도처럼 요동쳤다. 하나는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손은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하얗게 질렸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살아남았을 뿐이야. 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철저한 고립감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감쌌다.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은은 마지막 칼날을 던졌다. 달콤하지만 독이 서린 목소리였다. 하나씨, 여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그리고 회의실은 폭소로 뒤덮였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일렁였다.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 깊은 곳에서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하나는 마포의 오래된 오피스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 넌 사이는 여전히 깜박였고 그녀가 술집에서 일하던 밤들을 떠올리게 했다.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자 낮에 들었던 비웃음이 귀에 맴돌았다. 기억 속에서 7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교복 같은 대학 정장을 입고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던 학생 하나. 금융분석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항상 학점 상위 5%에 들었다. 교수는 종종 말했다. 김하나, 넌 멀리 갈 수 있는 재능이 있어. 그러나 그 꿈은 한겨울 단숨에 무너졌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병에 쓰러졌다.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장학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하나는 학업을 접고 일을 찾아야 했다.
친구가 속삭였다. 강남앱에서 아르바이트 구해. 월급이 3배야. 웃고 술만 따라주면 돼. 하나는 오래 망설였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어머니와 손에 들린 미납 고지서를 보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끝없는 밤이 시작되었다. 검은 드레스를 걸치고 담배 연기 자욱한 조명 아래에서 손님들의 웃음과 농담을 견뎌야 했다. 어느 날 술 취한 손님이 귀에 속삭였다. 네가 아무리 공부했다 한들 뭐해? 결국 여자란 다 여기서 돈 벌려고 오는 거지.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새겨졌다. 그러나 하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머니의 약값 때문이었다. 월세 때문이었다. 2년 동안 그녀는 과거를 철저히 숨겼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술집을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동료들의 눈에는 그녀가 단순히 술집 출신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담배 연기 속에서 하나는 사람들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다. 어떤 시선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얻었다. 빈 방 안에서 하나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 무엇을 버텨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들은 과거라는 꼬리표만 본다. 하지만 나는 알아. 나는 약하지 않아. 보고서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아픔은 곧 맹세로 바뀌었다. 언젠가 자신을 비웃던 이들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리라. 일주일 후 회사는 이번 분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획이었다. 모든 부서가 검토에 참여해야 했고 김 부장은 뜻밖에도 하나에게 재무보고의 일부를 이사회 앞에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회의실은 유난히 팽팽한 공기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의 글자가 떠올랐다. Financial Projection, Next Quarter. 흰 조명 아래 하나는 무거운 보고서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수십 번 점검한 자료였다. 그러나 아래쪽 자리에서 지은은 비웃는 듯 입꼬리를 올리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무언가 준비한 것이 분명했다.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처음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3번째 슬라이드가 바뀌어 있었다. 수치가 뒤섞이고 그래프는 원본과 전혀 맞지 않았다. 하나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그녀가 보낸 파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손을 댄 것이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또 실수야? 설마 그때 지은이 벌떡 일어나 달콤하지만 독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나군요. 내부 보고도 틀리더니 공식 자료까지 난장판이네요. 술집 경험으론 재무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1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확인을. 하지만 김 부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을 끊었다. 하나씨, 여기서는 실험할 자리가 아닙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건 당신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다. 몇몇 동료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웃음을 삼키지 못했다. 하나는 회의실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은 치열하게 흔들렸다. 침묵으로 안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인가? 침묵한다면 커리어는 끝난다.
하지만 입을 열어도 과연 누가 믿어줄까? 술집 출신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신을. 강렬한 조명, 수십 쌍의 시선이 하나에게 꽂혔다. 그녀는 보고서를 꼭 쥐고 눈빛을 번뜩였다. 처음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느꼈다. 이제 무너지든 아니면 일어서든 단 한 가지 선택만 남아 있었다. 15층 복도는 숨 막히도록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며 바닥에 비친 하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재무보고서를 꼭 끌어안은 채 서 있었다. 회의실에서 터져 나온 비웃음이 아직도 귓게 울려 퍼지며 오래된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듯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살짝 눈을 감았다. 몇 년 동안 쌓아온 공부, 밤새워 준비한 자격증, 수많은 밤을 희생하며 손에 넣은 지식. 그러나 단 한마디, 술집 여자라는 말이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하나는 이를 악물고 직장에서 울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놀란 하나가 고개를 들자 신입사원 민준이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다. 평소 말이 없고 눈에 띄지 않는 그가 뒤따라올 줄은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하나씨, 괜찮으세요? 하나는 고개를 돌린 채 힘겹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실에서 다 봤습니다. 그 보고서 틀릴 리 없어요. 제가 일부 데이터를 정리했는데 숫자가 기억납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댄 겁니다. 하나는 눈을 크게 떴다. 잠시 동안 가슴이 떨리며 믿을 수 없는 마음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모두가 등을 돌린 건 아니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진실을 보았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묵직했다.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숨을 죽였다. 믿을 수 없었다. 늘 침묵하던 동료들, 외면하던 사람들 속에서 가장 힘이 없는 신입사원이 오히려 손을 내밀다니.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 오기 전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큰 회사에 못 들어가는 애라고 했죠. 그 시선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를 바라봤다. 가슴속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눈빛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두 사람은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민주는 자료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다. 지은 씨가 숫자를 조작했다면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나 씨가 필요해요. 하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 침묵하며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너무 오래 침묵했네요. 이제는 그만해야겠죠. 민주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함께 밝혀냅시다. 하나는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고독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단 한 사람만 당신을 믿어줘도 세상은 달라진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의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발표 날이 되었다. 회의실은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고 수십 쌍의 시선이 대형 화면에 쏠려 있었다. 하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밤새 민준과 함께 확인한 원본 자료를 꽉 쥐고 있었다. 지은이 앞에 나섰다. 스타처럼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슬라이드를 넘겼다. 이것이 완성된 보고서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펜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전부 조작된 거짓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침묵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터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머릿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우리가 일어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무시할 거야. 하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죄송하지만 지은 씨의 보고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지은은 비웃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또 시작이네. 지난번에도 계산을 틀렸잖아. 하나는 대꾸하지 않고 원본 자료 묶음을 높이 들었다. 조명이 비추는 종이가 파르르 떨렸다. 이건 시스템에서 뽑아낸 원본 데이터입니다. 민준 씨와 함께 검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방금 발표한 자료와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몇몇 직원이 다가와 자료를 받아들여 확인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억지로 침착한 척했다. 날 모함하는군. 누가 뵈서 일하던 여자의 말을 믿겠어.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결연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래요. 저는 뵈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진짜 데이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직업이 제 인격과 능력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오늘 저는 그걸 증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하나 씨와 함께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원본 로그에서 추출한 값으로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파일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김 부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양쪽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손이 펜 위에서 살짝 떨렸다. 지금까지 이어진 비웃음과 멸시의 시선들이 단숨에 사라졌다. 하나는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조롱받던 여자가 아니었다. 온 회의실을 마주 서 있는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내미는 수치 하나하나가 지은이 쌓아온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되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비웃을 수도 없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이 하나가 꽂은 USB와 스크린으로 향했다.
화면에 차갑게 떠오른 숫자들, 그리고 지은이 제출한 보고서와의 비교. 차이는 명확했다. 몇몇 직원이 입을 다물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렸다. 세상에, 수치가 조작된 게 맞아. 그럼 우리 그동안 속아온 거야. 지은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분명 조작이야. 하나 씨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데이터를 꾸며낸 거라고.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시스템 관리부에서 발급받은 기록을 내밀었다. 여기 내부 접속 로그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수치를 수정한 유일한 사람, 바로 지은 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동료들마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봤다. 놀람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다. 김 부장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처음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지은,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아? 잘못된 보고 하나로 회사가 수십억 원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은은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아니, 나는 그냥...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크린에 최종 로그가 떠올랐다. 그녀가 데이터를 개인 이메일로 복사해간 기록이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하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웃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친 듯, 그러나 당당한 눈빛을 유지했다. 복수할 필요는 없었다. 진실이 스스로 거짓을 드러냈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법정처럼 하나를 몰아쓰던 회의실은 이제 증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비웃던 이들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부끄러움이 방 안가득 번졌다.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담담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동정을 바란 적 없습니다. 단지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웃지 못했다. 회의실은 서서히 비어갔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만 덜컥덜컥 울렸고 시선들은 하나같이 허둥지둥 다른 곳을 향했다. 더 이상 비웃음은 없었다. 하나는 조용히 일어나 땀으로 구겨진 재킷을 고쳐 입고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차분히 주워 들었다. 그 침착한 동작만으로도 몇몇 동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무거운 과거와 함께 끊어낸 듯 했다. 길게 뻗은 복도, 반짝이는 나무 패널 위로 저녁 햇살이 쏟아졌다. 높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따스하게 감쌌다. 하이힐 굽이 또각또각 울리며 이제는 조롱 앞에 떨던 여인이 아닌 당당하고 자존심 있는 하나임을 선언하는 듯했다. 뒤편에서 수군대던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황급히 화면에 시선을 묻었다. 사과는 없었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그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복도 끝에는 민준이 자판기에서 막 뽑은 캔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말없이 캔을 내밀었다. 하나는 그걸 받아들고 금속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 눈가가 반짝였다. 눈물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순간 스쳐 지나간 기억들. 넌 사인 깜빡이던 술집, 매캐한 담배 연기, 취객의 험한 웃음. 한때는 고개 숙이게 만든 상처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증명하는 표식이 되었다.
어두운 밑바닥에서 이 빛나는 오늘까지.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굳었던 어깨가 풀리며 입계는 은은하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말로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의 그녀 그리고 걸어온 길 자체가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으니까.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고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희망과 용기를 다시 믿게 해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빛과 믿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